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오늘이 좀 특별한 날이네요. 지금 미리 광고를 저희가 내보냈는데요. 랄리안 무브먼트에서 강연회를 오늘부터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토크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제가 처음이라 말이 조금 꼬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저희 이 강연회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또 나와 계시네요. 오늘 UFO와 랄리안 무브먼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강연회를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그래서 UFO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두 패널분을 모셨습니다. 여기 옆에, 제 옆에 지금 모나리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토이, 예,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모나리자는 랄리안이 된 지 몇 년이나 되셨나요? 25년 됐어요. 25년이나 되셨어요? 토이는 랄리안이 언제 예, 아마 되셨습니까? 거의 비슷한, 네. 네, 한 2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 소개를 제가 빠뜨렸네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조아입니다. 네, 저도 좀,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UFO가 무엇인지 요즘에 많이 나오기는 해요. 어딜 가봐서도 UFO가 나오고, 뭐, 노래도 나오고, 상호명에도 UFO가 있고 하던데, 과연 UFO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UFO라는 것은 그 미확인 비행 물체죠. 이제 영어 뭐 Unidentified Flying Object의 이니셜인데, 우리가 하늘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 물체들이 떠 있어요. 뭐 애들이 놀던 그 풍선이 올라간다든지 비행기라든지, 그리고 뭐 그 멀리 저 인공위성도 있고 새들도 날아가고.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그 물체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빛을 발한다든지, 비행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날아가다 예각으로 꺾여진다든지,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지는 거. 기상이변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기 아주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되지 않은 비행물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구에 보면은 인류가 가장 그 과학 문명이라든지 또 인류와 비견할 수 있는 지성체가 존재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물체들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UFO 하면 외계에서 날아온 어떤 물체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Unidentified Flying Object UFO 맞나요? 네. 발음이 좀 괜찮았나요? 그러면 모나리자나 토이께서는 UFO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전 본 적 있습니다. 여러 번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거의 20년 됐습니다. 20년 전에 회사 다닐 때 회사 직원들하고 유명산을 1박 2일로 놀러 갔어요. 네. MT를 해서. 근데 지금 이 시기하고 비슷한데 조금 늦었죠. 근데 5시쯤이었어요. 오후 5시. 근데 하늘을 보니까 북쪽 방향인데 그 산봉우리 큰 게 2개 있고, 그날 아주 맑았어요. 근데 산봉우리 사이에 동그란 구름이 있더라고요. 거의 동그란데. 근데 거기서 노란색의 빛이 갑자기 확 나타나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산 뒤에서도 그것이 빨간색이 처음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수열의 법칙처럼 이렇게 계속 회전하는데 이 빨간 빛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순간 사라지고, 또 도중에 만나기 직전에 팍 하고 사라지는 경우 있고, 가다가 색깔도 변하고 크기가 달라져요. 그때만 해도 제가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놀러 갔는데 그런 건 가져가지도 않고. 그래서 한 30분여 보니까 지루해지는, 사람들도 부르고. 그래서 내려갔다가 한 2분 있다가 또 올라왔는데 그때 하얀 구름도 없더라고요. 근데 아주 제일 중요한 거는 한 30분간 보는 동안 그 하얀 구름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구름같이 무슨 물체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제가 UFO를 목격했던 가장 그 실감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신기하네요. 그 당시 그 직원들한테 얘기하니까 술 마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뭐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또 환각 증세도 아니고 또 실제로 보신 거죠? 네. 그렇죠. 아, 신기합니다. 혹시 토이는 UFO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도 우리 모나리자만큼 예. 이렇게 선명하고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랄란이 그 무렵에 밤에 이 빛이 이렇게 빨리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몇 차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근데 그걸 보고 아 이게 UFO다라고 그렇게 확신이 드시던가요? 예, 느낌이 어. 꼭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예. 저는 그냥 아직 비행기 못 봐서 잘 같으면 그게 모르겠어요. 빨리 안 가거든요. 네. 우리가 보면 비행기들은 되게 깜빡깜빡하면서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이건 빛이 순간적으로 확 지나가니까 산등성이를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그러면 라일리안 분들은 되게 다 이렇게 UFO를 목격하신 분들인가요?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없는 사람 그래요? 근데 예. 또 거꾸로 네. 많이 목격 안 한 사람들도 네. 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예. UFO를 목격은 안 했는데 UFO라는 존재를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많죠.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미국인의 3분의 1이 UFO를 믿는다라는 뉴스 기사를 봤는데 저희 잠깐 옆에 띄워주실 수 있죠? 그게 아마 한 2년 전 아마 뉴스일 겁니다. 그게 2012년도에 예.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기 이제 보면 저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UFO를 보지 않고도 또 UFO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네. 뭐 땅도 크지만 미국이 또 과학도 발전했고 언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거기는 그 미디어에서 과거에 보면 그 UFO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언론이 뭐 경쟁적으로 그 UFO를 갖다가 TV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은 우리 그 지구에서 제일 먼저 1969년이죠. 달에 외계 탐사를 시작해가지고 달에 직접 우주인들이 착륙됐고 도착됐고 그리고 그때 갔던 그 이제 이 미국의 우주선에 있던 그 승무원들이 그 이런 미확인 비행물체를 봤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가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아마 상당히 많이 아마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UFO가 있다고 우주인이 있다 이런. 네,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정보가 더 많이 또 쉽게 그렇죠.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제가 저희 UFO 이번 강연회를 홍보하는 그 홍보 화면에 보면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외계인의 존재를 논할 때 주로 거론되는 게 바로 이탈리아 물리학자였던 엘리코 페르미인데요. 제가 지금 잠깐 찾아봤어요. 페르미가 1950년대네요, 벌써. 과학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외계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고 또 100만 개의 문명이 우주에 존재해야 된다는 가설을 도출을 했는데 과연 이 우주인들은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 페르미의 역설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페르미 박사가 굉장히 그 우주인들을 많이 만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아,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자적 입장에서 굉장히 그 궁금증도 많았을 테죠. 근데 그 많은 우주인들이 어디 있는가, 어디로 숨었는가, 혹은 이런 말 자체는 벌써 우주인들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그리고 페르미 박사가 100만 개 뭐 어떤 그렇게 그런 별 정도에서 우주인들이 있을 거라 했지만은 실제로 인류 역사상 그 어느 과학자도 이 우주의 크기 얼마인지 정확하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끝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주할 수 있거나 외계의 존재들은 또 무한히 많은 거죠.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존재들, 혹은 그 높은 존재들, 또 아예 생명체가 살지 않는 행성들, 무한히 많은 겁니다.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과학자도 지금 제 말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넌 틀렸어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대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100억 광년 뒤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시작이 됩니다. 그 끝이라면 그 다음엔 또 뭘까요? 이런 식이 되면 거의 영원히 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우주는 넓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페르미 박사가 말한 그 우주인들은 어디 간 거야? 왜 그들은 나타나지 않지? 그것은 우리가 과학 문명이 지금보다 100년, 1000년 더 발전했을 때, 물론 살아 존재한다는 전제합니다. 핵폭탄으로 우리를 자멸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외계의 다른 그 태양계를 벗어나서 다른 행성에 가서 거기서 아주 미생물을 본다든지 혹은 약간이라도 좀 그 고등 생명체를 본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바로 우주인인 거죠. 근데 그들을 배려를 해야 되겠죠. 갑자기 나타난다면 놀라게 됩니다. 500년 전에 그 우리 그 조선시대 때 선조들 앞에 갑자기 그 3D 동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우리가 보고 있는 TV란 상식적이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학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려심이 우리가 의식이 높아지는 거와 과학이 발전하는 것과 비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그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의도적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가 접촉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겠죠. 과학 수준이 높다면. 네, 굉장히 재밌네요. 네, 그러면 최근에 또 이런 뉴스 기사를 봤어요. 50년대, 60년대에 나타났던 UFO들이 CIA U2 정찰기였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건 아마 며칠 전에 아마 우리 미국 중앙정보부죠, CIA에서, CIA에서. 그걸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기자들 불러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의도가 우선 궁금해요. CIA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했고, 사람들이 목격했고, 특히 그 미확인 비행 물체를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뭐 심지어 비행사들, 군인 그 비행 공군들이 공군에서 하늘에서 옆에서 이렇게 보기도 했고, 네. 너무나 이 물리적으로 증거가 뭐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아마 미국 중앙정보부는 전 세계 정보를 다 아는 곳이니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50년대, 60년대 그 UFO 상당수가 CIA에서 띄운 U2 정찰기였다. 뭐 소련을 의식한 거였다. 조금 뭐 냄새가 난다고 할까요? 오히려 진실을 호도하는 네. 그런 게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할 정도면 오히려 그러면 실제로 UFO는 있다. 우주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뭐 우주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 세티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하는데도 이렇게 좀 진지하게 UFO의 존재나 또 우주인의 존재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 좀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옛날 조선시대 조선실록에도 UFO에 대한 흔적이 나와요. 강릉 부사가 그 임금님한테 이렇게 뭐랄까 요즘 말하면 좀 공문을 보냈겠죠. 공문을 보낸 거 보면 하늘에서 빛이 그 햇볕과 같은 빛이 나오면서 동남 방향으로 굉장히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지나갔다라는 거. 그리고 그 외에도 중국이나 이런 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네. UFO가 상당히 많이 또 출연을 하고 있는 걸로 또 얘기를 듣고 또 뉴스에서 좀 접하기도 하는데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저도.